정리가 안 된 집, 현실적인 문제는 비워야 될 텐데 안 비운 채, 채워야 할 텐데 안 채운 채. 예를 들면 옷장에 옷이 너무나 많은 상태, 그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주말에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는 상태, 제때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 공간이든 물건이든 비우고 채우고 이 두 가지가 연결돼야지 최종적인 정리된 모습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것도 뭔가 완성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일 때문에, 관심 때문에 계속 이 흐름들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비움과 채움, 이것의 그냥 연속이에요. 그럼 정리가 안 된 집을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보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인해서 집의 물건이 과잉돼 있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집은 지금 과잉이야. 특정 어떤 공간은 지금 과잉 상태예요. 그리고 결핍의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없는 냉장고, 입을 옷이 없는 옷장, 읽고 싶은 책이 없는 책장, 쓰고 싶은 물건이 없는 서랍장, 쓰면 좋을 물건이 집에 없다,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그냥 어떤 삶의 결핍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삶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뭔가 내가 내 삶의 어떤 풍요로움, 행복감, 이걸 더해줄 수 있는 특정 물건 한 개, 그 물건 하나가 어쩌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만족스러운 하루가 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물건과의 어떤 연결시킨 시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 과잉과 결핍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냥 상태로는 뭘 느끼냐면 낭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이걸 위해서 내가 시간 썼고 돈 썼고 감정, 내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다시 이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낭비를 느꼈을 때 그래, 지금 정리가 필요할 때구나. 두 번째, 스트레스가 느껴져요. 보고 있으면 짜증나는 거죠. 집에 가기 싫어요. 아니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 안 가요. 야근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 이게 정리 실천이고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생산성과 마음의 평화 같은 어떤 행복감을 채울 수 있다. 이게 제가 정리를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비워야 잘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움을 이야기했는데 이 비움도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버리세요. 그냥 맨날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은데, 나갈 때 버리겠다. 오후 3시가 되면 버리겠다. 기분 나쁠 때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드세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1000개 버리겠다. 오늘 저 방을 비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1개. 하루에 15분. 내 몸이 지치지 않고 내 마음에 상처 없이. 뭔가 정리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삶을 포기하는 감정까지 들게 하거든요. 아니 무슨 이게 포기랑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하려고 영어책을 사서 아주 근사하게 꽂아뒀는데 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영어책을 버린다는 건요, 인생의 영어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불안감이 있죠. 영어 없는 삶. 네. 네. 또 모르잖아요. 내가 뉴욕 가서 햄버거라도 시켜야 되는데 네.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서 힘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완벽, 어떤 끝내기보다 꾸준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정리는 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어떤 인생의 최종지,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그냥 계속 과정, 그냥 그걸로 여유를, 만족을 그냥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행복을 위해 하는 거지, 아까 막 노동처럼 스트레스를 막 느껴가면서 하는 건요, 의미 없어요. 저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정리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무가 건들지 말라고. 예. 물론 가족은 나무는 아니죠. 예. 그냥 다른 가족 거 건들지 말고 누구 것만? 자기 것만 해라. 예. 제가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와이프의 옷을 버렸을까요? 천벌 받습니다. 예. 큰일 나요. 예. 난리 나요. 예.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제 걸 버렸어요. 전 뭘 주고 싶었냐면 내 옷장이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편하게 쓰고 얼마나 여유있게 쓰고 뭔가 깔끔해 보이고 내가 옷을 찾는데 옷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걸 아주 잘 예시를 든 분이 있는데, 청기영이라는 이제 뭐 유명한 웹툰 작가가 드레스 코드라는 이 만화를 그릴 때 자신의 경험을 한 줄로 표현을 했는데 정말 멋진 말을 썼어요. 자신의 옷장과 이제 옷에 관련된 만화거든요, 이 만화가. 그래서 자기가 옷장을 새로 만들며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이 패션에 뭔가 눈을 뜨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사서 그 옷장에 채워가면서 이 만화를 그려가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인이 생각했던 옷장과 옷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옷은 내 옷을 보관하는 옷장으로 인해서 더 잘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나의 옷은요, 일단 사서 넣기 바빴고, 어디다 넣어요? 빈대 넣어요. 그냥 아무 데나 두고요. 시간 날 때 정리해야지, 나중에 정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테트리스 하듯이 넣은 거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맞아, 전에 샀던 옷이 어딨지? 작년에 뭐 입었지?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구석탱이에서 막 옷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맞아, 옷장은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가 중요하구나? 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리를 실천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규칙이나 뭐 이렇게 기술 같은 게 있을 텐데, 저는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뺄 걸 고려해서 정리하는 거, 그거 하나만 잘해도요, 어떤 공간인데 정리할 수 있거든요. 아까 냉장고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사람들이 넣기 바쁘다는 거예요. 여기다 두면 잘 뺄 수 있겠구나. 이걸 빼려면 어디다 둬야겠구나. 그래서 수납도 같은 게 이용되기도 하고요. 아는 곳을 만들고, 아까 제자리라고 정의했던, 이게 이제 넣는 자와 빼는 자의 차이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넣으시는 분들이세요? 빼는 분들이세요? 잘 빼세요? 잘 넣으세요?